주말 출근길에 오송 지하차도로 진입한 정영석 씨. 눈 깜짝할 사이에 차도에 물이 들어차며 타고 있던 차도 둥둥 떠버렸습니다. 반 이상 정도가 좀 차더라고요. 차량이 움직이지가 않아갖고 이거 좀 위험하겠다 싶어갖고 창문을 내려놨었어요, 미리.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만 품고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물이 막 차오르니까 턱밑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이제 차량 지붕 위로 다 올라갔어요. 이미 아비규환으로 변한 지하차도. 정 씨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찾아 차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못 올라오셔갖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을 같이 이제 제 차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바로 핸드폰 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천장에 있던 철제 구조물에 의지해 가까스로 지하차도를 빠져나왔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물살을 견디다 어디선가 떠내려온 합판을 잡고 버텨야 했습니다. 힘이 다 빠질 때쯤 난간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정 씨를 구했습니다. 겨우 기운을 차린 정 씨도 곧바로 구조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이 구해주셨고 한숨을 좀 이제 돌리니까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버스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여성 한 명은 다른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 씨 역시 탈출 과정에서 얻은 상처보다 휩쓸려간 이와 함께 살아나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계셨던 남자 한 분이 안타깝게 이제 못 따라오시고 휩쓸려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YTN 홍주혜입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외동딸 안모 씨는 환자들이 일상에 적응하는 훈련을 돕는 작업치료사로 일해왔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전남 여수로 여행을 떠나려 버스를 타고 오송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궁평 제2지하차도에 갇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버스에 물이 찬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가 빨리 탈출을 해라. 까지만 이렇게 내용을 전화통화를 했나 봐요. 수시로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무사히 빠져나왔으면 하는 신락 같은 희망도 잠시뿐. 가족들은 몇 시간 만에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9분은 구조가 됐다. 그래서 거기 있을 거야. 이런 재해라는 게 항상 남의 얘기 같았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직접 일어나니까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돼요. 길이 685m, 높이 4.3m의 넓은 터널에 빗물이 모두 들어차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차량을 버리고 가까스로 탈출했던 신운복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순식간에 여기서 저기 얼마 안 나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꼭대기까지 그냥. 그리고 여기까지 터널 입구 거기 다 나오니까 벌써 차가 다 덮였더라고. 지난해 8월 폭우로 많은 사람이 숨지면서 침수 피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 시민들은 소중한 사람을 폭우로 잃어야 했습니다. 차에서 안 나와, 사람들이. 그 차가 떠다니는데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요. YTN 김태원입니다.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에 최소 2차례 이상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지자체 간 내탓 공방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질 전망인데요. 사회부 강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현장에서 수색은 마무리가 됐고 앞선 뉴스에서 제가 전해드리기로는 합동 감식은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사고 원인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14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번 충북 지하차도 사고. 일단 1차적으로 소방이 밝힌 사고 원인은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 침수, 그리고 제방 붕괴입니다. 이 제방이 무너진 곳은 지하차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가량 떨어진 미호천이라는 금강의 하천입니다. 이 당시 미호천에서 다리 확장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제방을 쌓았는데 이 제방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우가 쏟아진 날 충북 오송에는 사흘 동안 약 500mm가 넘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이걸 임시 제방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고 결국 제방이 무너지면서 약 6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왔다고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차도 안에는 침수를 막을 만한 어떤 시설이 있던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지하차도 안에 12톤의 물 정도를 막을 수 있는 배수 펌프가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한꺼번에 많은 물이 물려 들어오면서 이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동을 멈춰버린 겁니다. 네. 그럼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이 배수 펌프를 보호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는 오는 9월에 원격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을 하려 했다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철이다 이미 지난 시점에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한두 달만 좀 더 땡겼어도 이런 참사까지는 막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른 기관들도 사실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홍수 통제소를 통한 참사를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하차도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통제소가 3차례나 하천 범람 경고를 한 사실이 정확히 확인이 됩니다. 일단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무엇보다 홍수 통제소가 직접 흥덕구청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때 흥덕구가 상급 기관인 청주시청에 보고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청주시청은 본인들은 지하차도의 관할이 아니다라면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버린 겁니다. 또 이 사고가 터진 뒤에도 행정당국은 예상을 못했다라는 식의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수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고 임박하기 전까지도 그런 징후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제방이 유실이 되면서 그 유입된 하천수에서 지금 박스가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3차례나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한 게 홍수 통제소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참사가 터지기 전에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이 침수 한두 시간 전에 최소 2차례 이상 112와 119에 신고를 한 사실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소방당국 설명을 보면요. 오전 7시 50분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약 50분 전쯤에 미호강의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민원인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소방당국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했거든요. 예. 제방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상황실의 내용을 전달했고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었습니다. 이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때 또 경찰로도 신고가 들어갔어요. 각각 사고 발생 100분과 40분 전에 이건 최소한의 카운팅입니다. 이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야 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당시 관할 파출소 직원이 다른 침수 현장에 나가 있어서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이 밖에 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왜 모래 정도만 부실하게 쌓았냐, 또 지하 터널 배수 펌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요. 여러 정황을 지금 살펴보더라도 인재로 볼 만한 여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서울 침수 그리고 이번 지하차도 침수까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미숙한 대응,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사실 되풀이되고 있어서 좀 더 씁쓸한 부분입니다. 예. 모두 14명이나 목숨을 잃었고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통탄을 노릇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반응이 그렇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좀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 YTN 취재진이 어제 희생자 한 명의 외삼촌을 좀 직접 만나봤거든요. 이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고 또 할머니랑도 살갑게 챙기는 밝은 조카였다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하도로는 저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물이 불로 들어갈 거 뻔할 뻔한데 8시 30분, 40분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런 부분이. 그쪽에 진입 통제를 하거나 뭔가 알람을 주거나 진짜 방송을 하든 못 가게 하든 그런 게 좀 안 된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이렇게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행정당국은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에 얽힌 행정당국만 아까 앵커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무도 자기들이 완전한 관할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행정당국의 보고 라인에 따라서 한번 차례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금강 홍수 통제소입니다. 이 충북과 청주시, 흥덕구청에 3번이나 범람 위험을 경고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보고를 받은 흥덕구청, 그러면 상급 기관인 청주시청에 보고를 했다는 입장 정도에서 일단 멈추고 있고요. 예. 여기서 끝입니다. 충주시청은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관할이 아니라면서 일단 별다른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 기관이라고 하는 청주시청, 이 상위 기관인 충청북도는 어떨까 봤더니요. 일단 홍수 경보를 받아서 CCTV를 지켜보기는 했다는 게 도청의 입장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입니다. 네. 이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도청은 심지어 사고는 사실 뭐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잘못한 측면이 아니라 이 제방공사가 부실해서 벌어졌다는 해명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거는 그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 순간적인 수위 상승도 있었지만 그 공사하면서 좀 약화됐던 부분이 이제 약간 그 범람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발생해서 이 침수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유실이 발생해서 침수가 발생했다 이런 말을 하는 데서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소방과 경찰 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고 발생 전에 제방이 무너진 걸 눈으로 확인한 소방, 상황실에 통보했고요. 그러나 이 보고는 실제 도로 관리 주체인 충북도청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안전망으로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상황을 전파하긴 했다고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후 대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재난 대처 과정 어딘가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 자체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데도 청주시와 충북도 그리고 제방공사를 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서로 뭐 내 탓은 별로 없다면서 책임 줄이기 공방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씁쓸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통보하고 보고하고 전화만 하다가 끝난 뭐 아무도 정확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며칠 전 오송 지하차도가 아닙니다. 3년 전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초량 지하차도인데요.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침수됐고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전국의 지하차도 145곳을 파악해서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시설입니다. 지하차도 안에 차오른 물이 특정 높이에 닿으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출입을 막는 건데요. 침수 위험이 있을 때 차량의 출입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지요. 정부는 지하차도의 위험 등급을 3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궁평 지하차도의 위험 등급은 3등급이었습니다. 미호강과 불과 400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지대가 낮아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 쉽지만 지난 2019년에 신축됐다는 이유로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궁평 지하차도에는 올 하반기에 지하 차단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뒤늦은 아쉬움이 들지요. 애초에 진입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지하차도에 들어간 상황에서 물이 차오를 경우에 대한 대안도 나옵니다. 이탈리아 사례인데요. 전문가들은 지하차도 한쪽을 비상차로로 지정해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 매년 재해 때마다 듣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죠. 더 문제는 우리가 대비해온 것보다 기후변화가 더 빠르고 크다는 건데 재해에 대한 안전기준 재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나 아니면은 터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 구조물 설계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의 설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재난에 대해 대비한다든지 이런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제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계 기준도 바뀌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